내용을 다시 한번 포인트를 주자면 창업 아이템의 차별성, 시제품 있냐 없냐, 그리고 면접 가서는 성장 전략, 나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돈 벌 거예요. 이 내용 설명 잘 하시면 합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야가 온라인 셀러형이 사라졌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반갑습니다. 김상미 교수의 창업톡. 오늘은 2025년도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내용이 많이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배점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사업계획서 부분에 있어서 창업 아이템, 아이디어 개요 부분에 내용들의 항목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 창업 아이템의 소개, 아이템의 차별성, 목표 시장과 사업화 전략, 이미지까지는 어때요? 동일해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배점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창업 아이템의 소개는 핵심 기능이 뭐다, 그리고 소비자층, 사용처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를 써요? 원래 예창패 같은 경우에는 BM을 쓰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비즈니스 모델이 이거고 거기에 대한 나의 아이템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라는 걸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2025년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이번에 유형이 단 2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로컬 크리에이터형이고 두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형이에요. 앞에 있는 이 차는 뭘까요? 제가 목을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특히 12월, 1, 2, 3월은 정말 죽음의 달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 멘티 중에 한 분이 유기농 생강에다가 과일을 이렇게 브랜딩 해가지고 차를 만들어줬어요. 전 50대라 신맛을 싫어합니다. 근데 너무 맛있어요. 새콤달콤하고 사실 이 유기농 진저, 이 생강의 맛도 되게 좋고요. 이번에 이분도 지원하는 분이세요. 반드시 합격하기를 제가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창업 아이템의 차별성 부분 중에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쓴다. 그럼 여기에 뭘 써야 돼요? 이게 시제품이에요. 시제품, MVP, 프로토타입은 뭐다? 같은 말이다. 창업 아이템, 아이디어 개요 부분에 가장 힘을 줘야 되는 부분이 어디다? 이번에는 아이템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아이템의 차별성이에요. 이 아이템의 차별성은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의 마켓에 나와 있는, 기존의 시장에 있는 제품이나 경쟁사 대비 우리가 어떤 게 더 우월합니다, 어떤 게 다릅니다 라는 걸 쓰기도 하지만 이 시제품이 현재 개발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개발할 거냐 라는 걸 써야 돼요. 개발해야 될 거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음료 제품은 개발하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형 중에 나는 건기식을 할 거예요. 건강기능식품, 그 중에 체중 조절 식단, 이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때요? 실제로 건강 음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즉석 판매 제조 허가를 받아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건기식은 어때요? 허가사항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기식은 시제품을 만든다라는 부분이 어렵죠.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형 중에서도 간단한 음료냐, 메디푸드냐, 아니면은 내가 건기식이냐에 따라서도 되게 다를 수 있죠. 의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RPT 아시나요? RPT? 다시 말해서 리사이클링 하는 거죠. PET를 리사이클링한 형태로 어떤 걸 만들 수 있어요. 동일한 PET 제품인 텀블러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병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다양한 제품화, 소품화들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시제품을 만들 때 여러분 금형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또 목형이 필요하기도 하죠. 이런 부분은 시제품을 개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여기에 써야 되는 거예요. 창업 아이템의 차별성을 잘 써야 되는데 어떤 걸 주로 써야 된다? 시제품이 있거나 서비스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서비스 모델이 기획 단계인지 아니면 현재 이게 프로토타입이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술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목표 시장 및 사업화 성과 창출 전략인데 여기서 여러분 목표 시장은 탐샘송 기억하셔야 돼요. 전체 시장, 유효 시장, 수익 시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뭘 쓰라는 얘기예요? 성장 전략은 나의 수익 시장을 어떻게 나는 구체적으로 정복해 나갈 것이냐라는 건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 예를 들어 오프라인과 온라인 시장이 있죠.
온라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이 런칭이 됐다, 디자인 문고다, 그럼 뭐예요? 텀블벅. 어떤 예를 들어 이벤트나 아니면 사회적 가치에 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모션 할 거다, 그럼 텀블벅이에요. 근데 나 이거 제품이다, 그럼 와디즈로 가야겠죠.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또 하나 전문몰, 그리고 오픈마켓 등등이 있을 수 있죠. 마지막에 자사몰입니다. 왜? 비용이 가장 많이 드니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 얼마 벌 거예요? 나 어떻게 벌 거예요? 라는 내용들을 작성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미지까지 첨부하면 이제 그 다음 내용 넘어가요. 그 다음 내용부터가 조금 어렵다라는 분이 있는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문서는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 개발 목적 및 차별성까지가 뭐예요? 나의 아이템 관련된 거죠. 이걸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배점이 여기에 많이 실리게 돼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떻게 썼어요? 창업 아이템의 내적 동기, 외적 동기, 그리고 고객의 니즈, 그 다음에 솔루션, 어떻게 개발할 거야? 이렇게 쓰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뭐예요?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 정말 왜 개발하게 됐는지, 그리고 개발 목적과 차별성은 어떤 게 있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라. 왜 당신을 뽑아야 되는지 한번 피력해보세요 라는 내용이에요. 1-3 창업 아이템의 목표 시장 분석이 있는데 특성 및 경쟁 강도, 향후 전망하면 옛날에는 수업 분석했는데 요즘에 그거 잘 안 써요. 그래서 수업 분석 안 하셔도 되고요. 목표 시장에 대해서 아까 탐샘솜 얘기했죠. 그럼 그 중에 우린 뭐예요? 탐샘솜, 솜에 해당하는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쓰란 얘기고요. 창업 아이템의 개발 방안 부분은 나의 MVP부터 앞으로 그 완제품까지 어떻게 갈 거다라는 거 쓰시고요. 차별 방안은 앞에도 나와 있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개요 항목에 나와 있죠. 그 내용 쓰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케일업이라고 해서 성장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성장은 여러분 몇 년간 성장해야 돼요? 올해만 성장해요? 아니겠죠. 성장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목표 시장에 대한 진출 방안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정한 목표 시장을 어떤 채널로 진출할 거예요? 라는 것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쓰시는데 이거를 하기 위한 인력과 네트워크는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라는 부분이나 홍보 마케팅.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회사가 홍보 마케팅 관련된 4주 과정이 있어요. 3시간씩 12시간 과정을 하는데 이 과정을 하는 이유가 의외로 블로그랑 인스타랑 메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 부분을 모르면 제품이 아무리 섹시해도 어때요? 판매가 어렵죠. 그래서 나의 제품이 10대, 20대 상품이다. 그러면 어디예요? 유튜브, 틱톡, 그 다음에 인스타죠. 그리고 나는 20, 30대인데 20, 30대 직장인이다. 그러면 인스타, 구글, 그리고 유튜브죠. 근데 나는 40, 50대다 라고 하면 네이버죠. 이게 뭐냐면 나이별로 채널이 결정돼 있어요. 그럼 그 채널에서 3만 원 이하냐 10만 원 이상 상품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 10만 원 이상은 전지한 네이버에 물어봐요. 뭐라고요? 지식인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남의 후기를 열심히 봐요. 근데 3만 원짜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상품의 가격대에 따라서도 어떻게 홍보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화해서 쓰시면 됩니다. 사업에 대한 전체 로드맵이 2가지입니다. 왜 2가지예요? 전체 사업 단계가 있고 협약 기간 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전체 사업 단계를 1년으로 쓰지 말란 얘기죠. 아까 스케일업, 다시 말해서 성장은 몇 년간 시킨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3년간 계획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협약 기간은 2월 달에 모집했기 때문에 3월에 면접 보고 뭐 4월에 협약하고 11월에 끝낸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쓰면 되고요. 사업화 추진을 위한 자금 소요 계획 3-3-1은요. 내 자금 얼마 낼 거예요? 또는 자금이 어떻게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근거로 쓸 거예요? 라는 내용들을 쓰시면 됩니다. 3-3-2는 기타 자금 조달 계획인데 이거 잘 써야 돼요. 이 부분을 잘 쓰시는 분들이 조사 많이 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돼 있어요. 제가 청년 창업 사고한학교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썼어요. 꼭 보시고 컨닝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하나는 청창사와 신창사는 거의 포맷이 비슷해요. 왜? 사관학교잖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훈련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 보시면 되고 대표이사 및 팀의 현황 및 보유 역량 부분에 업무 파트너 협력 기업 현황은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기존에 현재 나랑 업무 협약하고 있는 데가 아니라 협약할 곳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대표자 및 팀원의 현황 및 보유 역량에 팀원이 없으면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대표자 역량만 쓰시면 되는데 이유가 최대 얼마 주는 거예요? 4억 주는 게 아니라 4천만 원 주는 거예요. 소상공인형이기 때문에 경력 단절 여성도 되고요. 그리고 군대에서 장기 복역한 분들도 되고요. 그리고 자립 청소년도 되고요. 이런 분들이 직원이 있겠어요? 직원이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부담 느끼지 마세요. 대신에 대표자 역량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떠어떠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피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는요, 기타 참고 자료들이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다시 한번 포인트를 주자면 창업 아이템의 차별성, 시제품 있냐 없냐, 그리고 면접 가서는 성장 전략, 나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돈 벌 거예요. 이 내용 설명 잘 하시면 합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야가 온라인 셀러형이 사라졌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표님 플랫폼이나 쇼핑몰 하면 안 될까요? 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신 그거에 대한 주 아이템이 로컬 크리에이터이거나 또는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형이거나 두 개 중에 하나. 수도권은 125명, 서울, 경기, 인천 라이프 스타일형을 뽑고요. 30명은 로컬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런데 서울, 경기, 인천 뺀 나머지는 어때요? 두 가지 다 지원할 수 있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올해는 전년도보다 약간 늘었죠. 510명. 여러분 창업하는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 남기시거나 02379-0300번으로 문의하시면 답변을 아주 꼼꼼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 되면 도망을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문의가 많아서 이런 문의 절대 사절합니다. 첫 번째, 개요 읽어보면 다 나오는 문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주로 여러분한테 어떤 걸 도와드리냐면 대표님 이 아이템 될까요? 이런 거 얘기해줘요. 대표님 이 아이템으로 사업계획서 쓰는데 차별성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도와드려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 시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 있으시면 그런 부분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보는 모든 분들 2024년보다 더 많이 합격하시기를 개인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한테 전화해서 합격률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요. 묻지 마세요. 왜요? 되실 만한 분들만 오라고 하기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 또는 비용에 부담이 있는 분들은 그냥 무료로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전화 상담 통해서도 많이 합격할 수 있고 영상 보고도 많이 합격하시니까 굳이 컨설팅 신청하시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영상 통해서 많은 좋은 소식 여러분 저에게 댓글로 주시길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